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3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2023 수능 특강으로 올해 수능을 준비하신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선생님이 올해 이제 경화여고 3학년 학생들 요번에 이제 시험 준비하면서 수능 특강에 지금 이제 고전시가 7부터 12까지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7강 자도사라는 강의를 지난 시간에 찍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미리 8강에 있던 댄동 어미 화전가도 찍었었고 9강에 있던 유산가도 찍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10강에 해당되는 본조 아리랑이라는 것과 신고산 타령이라고 하는 이제 두 편의 민요예요. 이제 요거에 대한 걸 이제 강의를 찍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사실 이 신고산 타령과 본조 아리랑의 핵심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 그 당시에 사회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민요만 들어도, 민요를 읽어도 아, 그때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엿볼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조금 의미가 있는 작품이고요. 자, 그래서 요걸 좀 살펴보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EBS 연계교재에서 보기를 통해 무엇을 제공해주고 있나, 정보를 한번 좀 보고 들어가도록 하죠. 자, 민씨 가문의 사람인 명성황후가 살해된 지 5년 후인 1900년에 고종 이희는, 그러니까 지금 민씨 가문은 이제 명성황후 쪽의 외척이라고 볼 수 있고, 이쪽은 이제 친가 쪽이겠죠. 고종 이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신하들의 혼령을 위로하기 위해 장충단이라고 하는 일종의 제사를 드리는 사당 같은 거예요. 이걸 지었어요. 그래서 순직한 신하들이나 사절, 그러니까 뭔가 좀 의롭게 죽었다,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를 올 때 사용했었는데, 요 제사 드릴 때 어떤 걸 동원했냐면 새로 조직한 신식 군대를 동원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군대는 사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총칼 들고 나와 싸우잖아요. 근데 이 군대를 조직해서 뭘 했냐면 군악을 연주하고 조총을 쐈대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총이 아니라 뭔가 제사를 위해서, 예식을 위해서 쏜 거죠. 그러니까 군대가 군대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 자, 국권을 상실한 후에 장충단은 결국 일제의 지시에 의해서 폐사되었다. 그러니까 일제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있던 소중한 어떤 이 장충단이라는 공간이 본래의 의미를 상실한 채 없어졌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예전에 왜 그 창경궁이라고 했던 우리나라 궁궐이 일본에 의해서 창경원으로 막 동물들 갖다 놓고 약간 이제 공원처럼 만들어버려서 우리의 어를 말살시키려는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약간 그거와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자, 그렇다면 지금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뭘 볼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본조 아리랑의 작품의 핵심 포인트를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일단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의 역사적인 사건들이 잘 제시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제목이 본조 아리랑화 하잖아요, 여러분. 본조 아리랑이라고 하는 건데, 이 본조 아리랑이라는 거에 원래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본조 아리랑의 원래 제목은 그 아리랑 타령이라고도 하거든요. 요거를 아리랑 타령이라고도 하는데, 이 본조 아리랑을 우리는 뭐라고도 부르냐면 신민요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민요와 뭔가 조금의 차이점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럼 아리랑 타령이라고 하는 건 뭔가 아리랑과 연결이 되는 건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사실 여러분이 머릿속에 꼭 박아두었으면 하는 게 뭐냐면, 요 본조 아리랑은 크게 두 개의 분야로 쪼개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분야는 뭐냐면 당시 시대상을 반영해주는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고, 또 하나의 내용은 민중들의 바람이라는 것과 연계된 내용들이 이 안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쪼개서 작품을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일단 이 시기에 있었던 사건들을 보여줌으로써 당시 시대상을 정확하게 드러내주기도 하고, 자, 병렬적 구성이라고 하는 건 각각의 단락에 의미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병렬적 구성이다 그러면 뭔가 연결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제각각의 의미가 있는 구절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개의 연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각 연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일한 후렴구가 존재한다. 민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억해 두시고,
민씨의 세도 정권을 비판하고 있다. 아, 요 시기 때 명성황후라 불렸던 민씨의 그 세력들이 좀 셌었나 보다. 그거를 비판하고 있나 보다. 그러면 다섯 번째가 민족의 불우한 상황을 풍자해서 얼마나 민중들이 힘들게 살았는지 그런 민중들의 피폐한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자, 이 내용을 머릿속에 담은 상태에서 작품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준비됐나요? 이제 한번 가볼게요. 자, 이씨의 사촌이 되지 말고 민씨의 팔촌이 되려무나 라고 하는데 여기 네모 부분을 보시면 2연에도 똑같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년, 2년, 5년, 6년, 10년, 11년까지 총 6개의 연을 공부할 텐데 각 연마다 동일하게 반복되는 말들이 존재하네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후렴구다. 후렴구가 뭐 하는 건데요? 반복되는 거다. 반복되면 어떤 역할을 하는데요? 운율을 형성해 준다. 그리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뛰어라 노다가세라고 얘기했으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라면 여음구라고 볼 수 있겠고 뭔가 의미를 담고 있는 후렴구도 가끔 나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 정도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민요의 특징이자 좀 적어줄까요? 민요의 특징이자 운율을 형성해주는 후렴구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위에 두 줄 중심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씨의 사촌이 되지 말고 민씨의 팔촌이 돼볼래? 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민씨가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이씨의 사촌이 있고 지금 팔촌이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사촌이 더 가까운 사이잖아. 그럼 너는 이왕이면 가까운 사이가 되고 싶어? 먼 사이가 되고 싶어? 물어본다면 당연히 이쪽이 더 가까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촌이 되고 싶겠죠. 그럼 뭔가 좀 더 친근감이 느껴지잖아. 그러면 이씨의 사촌이 돼야 더 정상인 거잖아요. 그래야 뭔가 좀 더 힘을 발휘할 수 있고 그런데 이 글 속에서는 사촌? 야, 이씨의 사촌 될 바에는 민씨의 팔촌이 되는 게 어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민씨의 팔촌, 비록 이씨에 비해 거리는 멀지언정 촌수는 멀지만 이씨가 워낙 셌기 때문에 이씨의 팔촌이 되는 게 민씨의 팔촌이 되는 게 이씨의 사촌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지금 설명을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 고종에게 붙지 말고 명성황후에게 붙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사실은 요 구절은 일단은 대구죠. 비슷한 구절이 반복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걸 통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 이 당시에 외척이 득세하던 그렇죠? 외척이 득세하던 당시의 상황을 제시해서 이 상황을 뭐 하고 있는 거다? 비판하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외척, 그러니까 왕의 힘보다 왕의 부인 쪽의 힘이 더 셌단 얘기예요. 이런 거를 비판하는 이야기. 그럼 일종의 이거는 이제 이 안에 풍자의 의미를 담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아, 이 당시에는 고종의 세력보다 민씨의 세력이 더 셌나 보다 라고 하는 당시 시대상을 알려주는 게 1년의 내용. 다음 2연이요. 남산 밑에다 장충단을 짓고 아까 얘기했지만 누군가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종의 사당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짓고 뭐 하고 있냐? 군악대 장단에 맞춰서 받들어 총만 하고 있대. 그러니까 군악대가 장단에 맞춰 받들어 총. 받들어 총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경례의 자세예요. 충성! 이런 것과 비슷한 총을 들고 충성! 이렇게 하면서 뭔가 충성을 다하는 누군가의 경의를 표하는 모습인데 요거는 사실 언제 하는 거냐면 예식 때 하는 거예요. 예식 때. 그러니까 뭔가 어떤 행사 때 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원래 군악대라고 하는 이 군대의 모습은 나가서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위해 헌신할 때 그 의미가 있는 거잖아. 그런데 장충단 지어놓고 이놈의 군악대가 받들어 총만 하고 앉아있네? 이제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현재 이렇게 살짝 뺄게요. 이 당시에 신식 군대가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구식 군대가 아니라 신식 무기로 무장한 신식 군대. 그 신식 군대 이름이 병기군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병기군이라고 불리는 최초의 신식 군대를 구성해 놓고 이 신식 군대를 만들어 놓고 얘네들이 뭘 하고 있냐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 뭐 하고 있어? 얘네들은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즉 백성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야. 그럼 뭘 하고 있는 건데? 그냥 일종의 나라 행사인 예식 행위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 있어? 받들어 총만 했다고 써 있는 거지. 그럼 이렇게 군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뭐 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라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연에서는 신식군대라고 만들어 놓고 그 신식군대가 본래의 역할을 저버리고 예식행위만 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비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겠네요. 그죠? 다음 세 번째 오연이에요. 밭은 헐려서 신장로가 되고 집은 헐려서 정거장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신장로와 정거장이라고 하는 거는 예전엔 없던 우리나라에 새로 들어온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장로, 새로운 길이잖아. 그럼 이런 것들은 뭐의 상징이냐면 일종의 근대화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선생님 근대화가 되면 좋은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근대화가 되면 좋은 거긴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근대화를 하기 위해서 밭과 집을 헐어버린 거야. 그럼 이 밭과 집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이들의 생계와 연결된 혹은 삶의 터전이라 불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밭과 집이잖아요. 그럼 뭔가 근대화를 하겠다고 기존 민중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없애버리고 있는 건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니지 않겠어?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서 말을 하고 싶은 게 뭐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꾸라는 건 여러분 알겠죠? 요거 이제 말 안 해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이 당시가 개화를 중시하고 있었다. 요게 포인트인 거예요. 근데 개화를 중시하는데 중요한 건 민중의 삶의 터전을 뭐해요? 붕괴시켜서 이런 일을 하고 있던 거야. 그럼 이걸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뭐겠어? 개화를 중시하는 거 좋아. 하지만 삶의 터전을 붕괴시키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는 잘못된 개화. 그러니까 잘못된 개화라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삶의 터전이 붕괴됐다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들로 인해 민중이 희생을 당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개화를 중시하는 건 결국 겉모습의 화려함이라는 얘기를 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뭔가 세련되고 멋진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민중들을 희생시키고 있었던 당대의 모습. 그것이 바로 올바른 개화이냐? 그거 아니지. 잘못된 개화지라고 비판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자, 마지막 6년이에요. 맑게나 하는 놈 재판소로 끌려가고 읽게나 하는 놈은 공동산으로 끌려갔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끌려간다라는 느낌이 핵심인 건데 자, 맑게나 한다는 것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때 말을 잘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단순하게 그냥 말하는 재주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일종의 사회적인 비판 같은 걸 하는 그런 말이라 볼 수 있고 읽게나 하는 놈이란 것들은 일을 잘하는 사람 이런 뜻이야. 그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첫 번째 줄은 사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당시 사회가 이상하다라고 비판을 하면 끌려갔다는 얘기인 거니까 이 당시에 언론이 탄압을 받고 있었구나. 이런 얘기라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은 공동산에 끌려가서 죽을 때까지 이 공동산이 무덤이 있는 장소거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일을 했다는 얘기인 거니까 이건 한마디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그럼 말하고 싶은 게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거죠. 능력도 있어요. 재주 있어. 자, 이런 게 있는데 능력과 재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뭐가 안 되는 거냐면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을 제시해 주는 거야. 왜? 왜 능력이 있는데도 말을 할 수 없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나라의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없는 거지? 한마디로 이 시기가 일제 강점기였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기 위해 끌려갔었고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말할 수 없게 끌려갔던 모습이 이 당시에 녹아 있던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기는 시대상을 반영하는 게 바로 여기는 1년, 2년, 5년, 6년의 모습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살짝 넘어가서 10년이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많이 들어보지 않았니?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하면서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뭐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원래 아리랑에 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아리랑의 가사를 그대로 차용해 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원래 아리랑이 갖고 있던 이 아리랑의 보편적인 가사들, 본래 아리랑의 보편적인 이 가사를 뭐 했다? 빌려서 그대로 시로 썼다, 차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뭔가 시대상을 반영한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단순하게 흥을 돋우기 위한 장치였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의 바람은 나를 버리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누가요?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이 나라가 뭔가 나를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나라의 모습으로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담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풍년이 왔다네. 풍년이 와요. 삼천리강산. 우리나라 조국을 얘기하는 거니까 풍년이 와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풍년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풍년을 기원하는 거잖아요. 풍년에 대한 기원. 그럼 풍년을 기원한다는 건 지금은 풍년이 아니란 얘기 아니겠니? 요거는 더 나은 삶을 소망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안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냐면 민중의 바람이라는 것이 투영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년과 11년은 이렇게 민중들의 바람이 실려 있다. 정확히 얘기하면 얘들아 10년과 11년이 나와 있지만 사실은 11년이 가장 명확한 것 같고 10년은 조금 애매한 면이 있긴 해요. 어쨌든 그런 면에서 두 개로 나눠서 그러니까 좀 이렇게 쪼개서 볼 수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요 본조 아리랑의 핵심 포인트는 당대 사회 현실을 그대로 반영해주면서 민중들의 소망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도 사용되었다. 이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주제는 개화기 일제강점기의 변화에 대해서 풍자하는 노래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본이 아까 막 신장로 이런 거 나왔잖아. 그러니까 도로를 막 닦아주고 뭔가 막 그 운송수단을 더 좋은 걸 갖다 놓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뭔가 발전하기 위해 갖다 놓은 것 같잖아.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귀한 것들을 좀 더 쉽게 수탈해 가기 위해서 뭔가 우리나라에 선심 쓰듯이,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너희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너희가 발전할 수 있었던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발전된 결과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것들이 더 일본에게 쉽게 수탈당했던 과거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비판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더 나은 삶에 대한 소망도 들어있다는 거. 자, 대꾸는 되게 많이 있었고요. 당대 현실을 풍자하는 모습이 있었고 동이나 후렴구는 민요의 특징이었으니까 아까 설명했었죠. 아리랑 가사 차용한 것도 10년에 있었어요. 솔직하면서도 직설적인 어법. 대놓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가 이걸 반영해주면서 바람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겠네요.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정리 끝났고요. 이번엔 두 번째 신고산 타령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신고산 타령도 마찬가지라 볼 수 있는데 사실 얘 원래 이름은 어랑 타령이라고 해요. 이거 좀 지울까요? 이쪽에다가 신고산 타령이라고 하는 이 작품은 다른 말로 어랑 타령이라고도 하는데 혹시라도 글을 보다가 어랑 타령 나왔다? 아, 신고산 타령과 똑같은 건가 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고산 지역에 관한 이야기인 건데 그 고산 지역에 기차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기차가 들어와서 새로운 역이 된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뭔가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어. 옛날 고산, 구고산. 지금의 새로운 고산은 신고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다면 신고산 타령도 마찬가지로 어떤 걸 알아야만 하는 걸까? 포인트를 잡으면 이렇게 돼요. 자, 첫 번째, 기차역이 세워진 20세기 초반에 그 유행했던 노래다. 그러니까 기차역이 세워졌어? 그 얘기는 뭔가 운송수단이 훨씬 더 발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기차역이 새롭게 여기저기 많이 세워졌던 거예요. 자, 당시에 시대상을 반영해준다. 병렬적인 구성이다. 앞에서 봤던 본조아리랑과 비슷한 내용이네요. 다음 시대적 변화와 기차역 관련된 어휘들이 등장한다. 이따 본문 찾아보도록 해요. 다음 서러움과 떠남을 연결짓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기차를 타면 어디론가 떠날 때 보통 우리가 기차를 타잖아요.
그러니까 기차를 소재로 삼았다라는 건 어딘가로 떠난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고, 그럼 나와 함께 있던 존재가 어디론가 떠나게 되면 보고 싶고 왜 날 떠났어? 라고 서러워할 수 있겠죠. 그러한 내용들로 연결될 수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자, 그럼 이제 본문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년부터 나갑니다. 1년, 3년, 5, 9, 10, 11, 12까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총 7개의 연으로 되어 있네요. 앞에 쪽에서 우리 본조알이랑은 6개의 연을 맞는데 연이 한 개 더 많네요. 자, 1년 가봅시다. 신구산 우르르르르르르르르. 그러니까 뭔가 우르르르르르 이런 것들은 민요할 때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뭔가가 굴러가는 소리니까 일종의 의성어라고 볼 수 있죠. 정확히 얘기하면 기차가 굴러가는 소리 정도로 이해하시면 좀 더 쉽겠네요. 자, 신고산이라는 곳은 기차역이 생긴 새로운 중심지의 역할을 하는 건데 어떻게 적을까요? 기차역이 생긴 새로운 중심지.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고산은 구고산이라고 했어. 밑에 써 있죠. 구고산. 그러니까 구고산의 특징은 기차가 생성되기 전, 그러니까 이전의 고산 마을이야. 기차역이 생성되기 전이겠죠. 그러니까 기차역 이전의 마을의 모습이었을 거야. 자, 그러한 곳에 기차역이 들어오면서 이제 새로운 고산 지역이라는 신고산이 됐다 보시면 되고, 신고산 그 지역에 우르르르 하몽차 가는 소리가 들린다. 그럼 당연히 하몽차라고 하는 건 여러분 기차겠죠? 그 기차가 가는 소리가 바로 우르르르르르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현재 하몽차라고 얘기했으니까 함흥을 향해 가는 차라고 볼 수 있겠죠? 함흥 향해 가는 기차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구나. 이 함흥 가는 기차라고 하는 게 경원선에서 함경선을 연결했다고 해요. 여기다 써줄까요? 그냥 여러분 나중에 공부할 때 이걸 다 외울 건 아니에요, 여러분. 뭐 외울 필요도 없고요. 경원선에서 함경선을 연결하는 그런 기차였던 건데 여기서 경원이라고 하는 경자가 서울 경자야. 그리고 원은 원산할 때 원이거든. 이 함이라고 하는 것들은 함흥 지역이겠죠. 경이라고 하는 것도 서울 지역인 거니까 이게 함흥이에요. 따라서 함흥에서 서울 들렀다가 원산으로 가는 뭐 그런 구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원산이라는 지역은 강원도 지역을 얘기하는 거라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원산이 강원도 지역을 얘기하는 거라고 여러분 굳이 외울 것까지는 없지만 정보를 알고 있으면 좀 더 이해하기는 좀 더 수월하겠죠. 자, 어쨌든요. 경원선에서 함경선을 잇는 그런 기차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건 여러분이 여긴 정보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선생님이 그냥 준 거니까 신고산이라는 게 경원선의 기차역 이름인데 이 신고산이라는 지역에서 어디까지 갔냐면 이렇게 이동을 하는 기차가 있었다고 해요. 자, 어쨌든 그런 기차 가는 소리, 구고산의 큰 애기가 반 보찜만 싼다. 보찜을 왜 싸는 거겠어요? 어딘가로 가기 위해서 보찜을 싸고 간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기차가 들어와서 그 기차 가는 소리를 통해서 요 지역이 뭔가 새롭게 발전을 했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랑어랑 어허야. 그래서 어랑타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후렴구에서, 이거 후렴구겠죠. 후렴구에서 어랑어랑 거려서 어랑타령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밥 달라고 발버둥지를 쳐요. 그럼 밥을 줘야 되잖아. 근데 이놈의 영감님은 술만 먹고 양산도만. 양산도라고 하는 건 민요 이름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양산도는 민요인데 경기도 민요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술만 먹고서 아이한테 밥을 주지 않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놈의 노인은 생계에 관심이 별로 없구나. 뭐만 관심이 있는데? 그냥 노래에만 관심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노래에만 관심이 있던 이 지역의 영감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의 민중들이 이러한 모습도 갖고 있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넘어가죠. 정드님을 다리고 산나무를 갈까? 우리 오빠 따라서 봉천차를 탈까? 그럼 얘들아, 정드님을 데리고 산나무를 캐겠다는 얘기는 산나물은 산에 들어가서 캐는 거잖아. 그럼 산이라는 곳은 자연 속에 있잖아. 그렇다면 정드님을 데리고 산나무를 갈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 머무르면서 산나물이나 딸까? 이런 얘기니까 이거는 머무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우리 오빠 따라 봉천차를 탈까? 아까 봉천차는 기차라고 했잖아. 그럼 그 기차 타고 어딘가로 떠나볼까?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이 당시에 우리 오빠가 기차를 타고 어딘가 봉천으로 어딘가로 떠났나 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기차를 타고 어딘가 떠나고 기차역이 들어와서 새로운 문물이 들어와서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었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바람 많은 세파에 부대끼는 이내에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세파라고 하는 건 세상살이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니까 혹시 이해 안 되시면 적어두셔도 좋아요. 세상살이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어려움에 부대끼는 나의 몸.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사는 게 만만치는 않은가 보죠. 언제나 걱정구름을 면할까? 그럼 걱정구름이라고 하는 걸 얘기했다는 거 치면 우리가 이 사람은 뭔가 걱정이라든지 근심 이런 것들 있잖아.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삶을 소망하고 있구나. 혹은 그러한 삶을 찾아서 모색하고 있구나 정도를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10년 넘어가 볼게요. 상계굴 큰애기. 여러분, 큰애기라고 하는 존재는 결혼을 하지 않은 다 큰 처녀들을 우리가 큰애기란 말로 설명을 했어요. 그럼 현재 상계굴의 큰애기가 님 오기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상계굴은 고산 지역의 지명이거든. 얘가 고산 지역의 지명이에요. 님 오기만 기다리고 있대. 그럼 님 오기를 기다린다는 건 님을 보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겠네. 푸릇푸릇 봄패추는 봄비 오기만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이 두 개는 사실은 같은 구조잖아요. 상계굴의 큰애기는 님 오기만 기다리고 푸릇푸릇 봄패추는 봄비 오기만 기다린다. 이렇게 묶어서 대꾸라고 볼 수 있겠고 이때의 푸릇푸릇은 음성 상징어인가 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님에 대한 뭘 표현하고 있다? 님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구나. 그 님은 어떤 님인데? 바로 기차 타고 떠난 님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이 시의 흐름상 보자면. 다음, 독수리가 날뛰자 병아리가 간 곳 없고요. 무심한 기차가 툭 떠나자 우리 님이 간 곳이 없대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독수리가 날아와서 병아리를 폭 하고 채갔어. 그러니까 간 데 없다라는 거겠지? 그것처럼 무심한 기차가 와서 떠나버리자 우리 님이 간 곳 없어졌대.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야. 우리 님이 병아리처럼 이렇게 있는 건데 독수리가 병아리를 탁 채갖고 가는 것처럼 무심한 기차가 우리 님을 싣고 떠나버렸다.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당시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기차라는 게 어떤 쇳덩어리잖아. 근데 쇳덩어리가 또 엄청 빠르잖아. 그러니까 이 기차가 우리 님을 데리고 떠나버렸다는 얘기니까 여기랑 지금 유사한 역할을 하는 거고 얘랑 서로 유사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독수리가 병아리를 채서 가서 아무도 병아리의 존재를 모르는 것처럼 무심한 기차란 저놈이 우리 님을 태우고서 어디론가 가버렸어.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결국은 기차 타고 떠나버린 님이 있는 거고 그 떠나버린 님 때문에 내가 굉장히 슬퍼요 라고 하는 비애감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물론 이 두 구절은 대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위아래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는 거니까. 됐죠? 진짜 무심한 기차의 일리는 없죠. 그냥 기차는 쇳덩어리라 그냥 떠나버려서 참 무심도 하다라고 내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실제 기차가 무심한 건 아니겠죠?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이게 마지막 년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부령천진 가시님 돈 벌어 오고 그러니까 돈 벌면 오세요 이런 뜻이겠죠. 공동묘지 가시님은 언제쯤 오시려나 라고 돼 있어. 그럼 이 얘기의 포인트는 뭐냐면 부령청진이라는 곳은 함경도 지명을 얘기하는 건데 돈 벌면 오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이 님은 돈 벌러 떠난 님 정도가 되겠네. 그러니까 돈 벌러 떠난 님이시면 돈 벌면 어서 빨리 돌아오셨으면 좋겠고 공동묘지 가신 님 죽으면 보통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서 묻힌 님이니까 죽어서 무덤에 묻힌 님이야. 이 님은 언제나 오나라는 얘기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어쨌든 둘 다 그 님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구나. 이 정도는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읽어낼 수 있겠네요. 그죠?
되셨나요?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기차가 이 마을에 들어와서 이 마을에 생긴 변화에 대한 것들을 민요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작품은 아닌 거죠. 사실 뭘 읽어야 몰라서 어려운 건데 지금 내용 들어봤으니까 아 그런 얘기할 거였구나.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주제는 함흥차 지나가는 그 신고산 지역. 아까 얘기했지만 신고산은 기차역이 들어와 생긴 그 새로운 기차역의 모습이야. 그 신고산 지역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사람들이 막 떠나고 그 다음에 여기 남아있는 건 여자아이들과 노인만 남아있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지역의 변화를 사실 그대로 묘사하고 있고 떠나간 님을 그리워하는 마음도 뭐 타고 떠났는데 기차 타고 떠나버린 님을 또 그리워하는 거죠. 어쨌든 기차가 걸려있네요. 근대적 소재로 기차를 제공해서 떠남이라는 매개체와 연결을 짓고 있다. 음성상징어 아까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자연물이 화자의 정서를 투영시키고 있다. 아까 뭐였냐면 자연물 중에서 위쪽에 보니까 뭐가 있었을까? 뭐 구름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뭐 구고산 시골의 그 산도 그렇고 봄비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어떤 자연물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잘 부각시키고 있다 정도. 다음 병렬적 구성이라고 하는 건 각각의 연들이 서로 연결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었죠. 제각각의 연들의 주제가 따로따로 있었잖아. 그래서 서로 간에 간섭하지 않는 나란히 가는 존재들, 나란히 쌓여있는 연들이니까 병렬적 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지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성을 부여한다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서러움의 정서가 드러나는데 왜? 떠나는 것 때문에 서러움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거니까 이 내용만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여기까지? 자, 정리 끝 다 했고요. 자, 오늘은 선생님이랑 함께 신고산 타령이라는 요 민요와 본조 아리랑이라고 했던 두 개의 민요를 함께 배웠어요. 요거를 같이 연계한 이유는 EBS 교재에 연계가 같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따로따로 볼 필요가 굳이 없을 것 같아서 한 번에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미리 정리한 거니까 선생님이 설명한 선에서 이해를 잘 하시고 시험이나 아니면 내신 시험 이런 데서 나온다면 표현 기법적인 측면들보다는 내용에 관한 것들을 많이 물어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능을 대비하려면 지금 여러분의 책에 나와 있는 이런 연들 말고 다른 연들까지도 봐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재에는 1, 2, 3년이 나왔지만 나중에 수능에 4, 5, 6년이 나올 수도 있거든. 그래놓고 연계했다고 할 거야. 왜 연계한 건데? 일단 제목을 통해서 전체 지문을 다 알아야 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작품을 공부했다고 그냥 여기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이해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게 평가원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요소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그래서 소설도 마찬가지고 이런 시들, 특히 긴 시들 같은 경우에는 중략을 많이 하지만 수능 연계는 연계 교재에 있는 부분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전체 내용에서 다른 것들이 나오더라도 연계라고 한다라고 설명하는 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선생님이랑 다음 시간에 이제 만나 뵙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은 1시 잠깐 한번 보도록 하죠. 김창엽의 상민과 이달의 습수요라는 작품을 함께 보게 될 거예요. 잠시 후에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